오늘은 기사를 하나 보고 깜짝 놀라서 제가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기사 제목은 50대 과장 수두룩, 결국 위로금 4억씩 주고 내보내더니 여기저기 난리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제목만 봐도 마음이 한편 쓸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귀가 번쩍 뜨이시죠. 4억이라는 파격적인 위로금에 저 정도면 하고 혼자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기사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이자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노화와 퇴직자들의 희망퇴직 딜레마, 바로 이것이 주제죠. 대기업들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삼성, KT 등 국내 굴지 대기업들이 20대 젊은 직원들의 비중은 급감하고 40에서 50대 직원의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40대 이상의 직원 수가 처음으로 20대 직원 수를 앞질렀다고 하죠. 단순히 통계가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출근하는 회사에서 사실 직접 체감하고 느끼고 계신 현실일 겁니다. 기업들은 뭔가 이제 대책이 필요하죠. 그래서 황금 티켓을 꺼내들었습니다. 이렇게 노화된 인력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기업들은 파격적인 위로금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KT는 최대 4억 3천만 원, SK텔레콤은 최대 3억 원이라는 퇴직금과는 별개의 엄청난 금액을 제시하면서 희망퇴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이라는 꼬리표 대신에 아름다운 이별, 저항이 없는 이별을 택한 셈이 되겠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또 결심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시작됩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회사를 최대한 오래 다니면서 월급을 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회사들은 엄청난 위로금을 미끼로 은퇴를 제한하죠. 과연 이 금액이 남은 인생을 풍요롭게 보낼 황금 티켓이 될지, 아니면 섣불리 잡았다가 후회할 달콤한 함정이 될지 다들 불안해합니다. 이 사억의 유혹,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오늘 은퇴쇼크TV에서는 이 기사를 통해서 퇴직자들이 마주한 4억짜리 딜레마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엄청난 위로금 뒤에 숨은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요?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먼저 회사의 입장입니다. 회사는 결코 자선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 4억은 여러분들이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회사 입장에서는 이것은 비용입니다. 이 엄청난 금액을 선뜻 내미는 것은 냉정한 비즈니스의 그 결과입니다. 먼저 인건비 절감이 가능하겠죠. 회사는 높은 연봉을 받는 고령 직원을 내보내고 상대적으로 적은 인건비를 받는 젊은 직원을 채용해서, 또는 아니면은 과장급 이상 자리를 없애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4억은 일시불 비용이긴 하지만 이후 수년간 고액 연봉을 생각하면 오히려 회사 입장에서는 회계적으로 이득일 수가 있습니다. 또 구조조정 과정도 강제적이라는 아주 시끄럽고 파업 이런 것과 법적 분쟁 이런 것에 휩쓸리지 않고 부드러운 구조조정이 가능합니다. 강제적인 정리해고로 치명적인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입는 회사들이 많았습니다. 그죠? 하지만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4억이라는 매력적인 금액을 제시하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퇴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실제로 기사에서도 1000명 이상이 줄을 섰다고 합니다. 또 사회적 비난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직원에게 주는 보상금이 아니라 회사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비용이자 위험 회피
수단이 셈이죠. 이번에는 퇴직자 개인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퇴직 위로금으로 받는 사학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기회일까요? 아니면 책임일까요? 우리는 이 돈을 보고 인생 역전의 기회 또는 황금 티켓으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책임이 숨겨져 있습니다. 미래 월급의 일시불 지급. 우리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이 사학은 단순히 퇴직 위로금이 아닙니다. 앞으로 수년간 안정적으로 받았던 월급이나 보너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직장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선불금입니다. 그죠? 이 돈은 곧 다가올 불확실한 미래를 이제는 스스로 개척해야 하는 책임감과 맞바꾼 대가인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안 된 퇴직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는 돈으로 퇴직을 유도하지만 개인의 마음은 그 속도를 따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30여 년 가까이 몸담은 직장에서 정체성을 잃고 매일 나가던 곳이 사라지며 느끼는 그 상실감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그에게 현금은 오히려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자칫 잘못된 투자나 소비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엄청난 위로금은 제2의 인생을 위한 기회가 아니라 이제부터 당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시험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회사라는 울타리 없이 오롯이 나 혼자 삶을 헤쳐나가야 하는 시작을 알리는 신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달콤한 유혹 앞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퇴직금과 세금 문제까지 고려하면 실제로 사학을 받으면 우리 손에 얼마를 쥐게 될까 하는 것이 궁금할 겁니다. 가장 현실적인 질문에 답해 볼 시간이죠. 그죠? 세금으로 얼마를 떼냐?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 노후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팩트가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생각보다 세금 부담은 훨씬 적습니다. 우리나라는 퇴직금을 다른 소득과 구분하여 퇴직소득세라는 별도의 세금으로 분류를 하고 노후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긴 합니다만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근속연수입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 공제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오랜 시간 한 직장에서 헌신한 사람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거죠. 그 덕분에 20년, 30년 이상 근무한 장기 근속자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거나 아주 적게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세금 공제액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또 퇴직소득 금액도 중요한데요. 받는 금액이 클수록 세금도 늘어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속연수 공제 때문에 예상보다 세금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상의 인물, 김 과장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대기업에서 25년간 근무한 50대 김 과장님은 이게 요번에 퇴직 위로금을 4억 원을 받고 그리고 별도로 받는 법정 퇴직금이 한 1억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한 5억 원 정도 퇴직소득을 받는다고 가정해 볼 때 복잡한 계산식은 떼어놓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최종 납부 세금은 약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손에 쥐게 되는 돈은 총 위로금 4억, 법정퇴직금 1억,
중에서 한 4억 7천만 원에서 한 8천만 원 정도 이렇게 손에 쥐게 됩니다. 뭐 세금으로 떼는 비율이 고작 한 4에서 한 6%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가 퇴직금을 잘 간직해라고 말해주는 셈이죠. 그래서 이제 진짜 고민이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4억이라는 유혹이 세금 폭탄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짜 고민입니다. 세금 문제는 해결이 되었지만 이 거액의 목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이제 큰 숙제죠. 4억이라는 돈이 남은 인생을 책임져 줄 만한 마법의 종잣돈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섣부른 투자나 지출로 인해서 순식간에 사라지는 사막의 오아시스가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50대에 퇴직을 해서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한 50년 정도를 살아가야 됩니다. 직장 없이. 뭐 다른 일은 하더라도. 그래서 앞으로 50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은퇴 부부가 사는데 필요한 최소 생활비로 월 한 250만 원이 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 1년에 3천만 원이 필요하고요. 10년이면 3억 원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게 얻은 4억이라는 돈은 이자 수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10년이면 바닥을 드러낼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10년 뒤 60대에 다시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셈이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4억은 결코 평생 먹고 살 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을 좀 바꿔야 됩니다. 이게 소진이 아니고 정식으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되는데요. 4억 원을 생활비로 나눠 쓰는 것이 아니라 제2의 인생을 위한 전략적인 종잣돈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추천하는 방법을 3가지 원칙을 지키라는 겁니다. 투자는 분산으로 안전하게.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모든 돈을 한 곳에 몰빵하는 순간 은퇴 생활이 도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잘 되면 좋습니다. 뭐 그런 경우는 더없이 축하해 드릴 일이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주식, 채권, 부동산 또는 연금 등 다양한 자산의 분산해서 위험을 줄여둬야 됩니다. 요즘 주식시장 보면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막 폭락하다가 지금은 전고점 뚫고 올라가기도 하고 또 채권에 채권 투자가 좋다고 작년 2024년 초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사람들이 나왔는데 요즘 조용합니다. 오히려 채권 이자율이 오르면서 채권 수익률이 급감했거든요. 그래서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전문가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험에도 이 자산이 안전할 수 있도록 투자 위험을 좀 분산해 가지고 줄여 놓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투자만 하고 되는 게 아니고 현금 흐름이 나와야 되죠. 꾸준히 돈이 나와야 됩니다. 은행 이자만으로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투자한 자산이 매월 또는 분기별로 꾸준한 수익을 남겨주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배당주, 또 ETF 중에도 배당이 많이 되는 또 안정적인 상가 월세 이런 것도 좋은 예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죠? 어설프게 덤벼 들었다가는 오히려 돈이 묶이는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고민하고 충분히 전문가들하고 상담해서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 돈이 아닌 일을 설계해라. 4억이라는 돈은 잠시 여유를 줄 뿐 결국에는 무엇으로든 남은 30년, 40년을 무엇으로 채울 거냐 하는 질문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돈만 생각하기보다 작은 사업이든 재취업이든 혹은 나만의 새로운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활동, 또 돈을 벌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일을 반드시 병행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우리 직원 중에 이렇게 회사에 나와서 일을 하는데 자기가 한 일 중에 그런 게 있답니다. 이렇게 타일 같은 거를 화장실 같은 데 쓰는 타일 같은 그런 거 붙이는 일을 해서 돈을 벌었던 이렇게 경험을 가진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라든지 뭐 여사님들 같은 경우는 도배 일 같은 그런 일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첫째, 투자는 분산으로 안전하게. 둘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도록 배당주, 뭐 월세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 또 돈이 아닌 일을 설계해야 된다. 재취업도 좋고요. 작은 사업도 좋고요. 또 뭐 기능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뭐 용접이나 뭐 가지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우리가 삶을 그냥 이렇게 끌려가는 게 아니라 좀 주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기사에서 4억이라는 위로금을 받았는데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돈을 대하는 태도도 바꾸고 또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원칙만 찾아서 내가 실천하려고만 해도 사실 쉽지 않고 막막합니다. 전문가의 도움도 받고 멘토링도 받고 관련 특강도 좀 들으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